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계사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감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래 세 자리하고 윗 세 자리가 8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88이 64개의 6자리를 가지고서 뭐 여하튼 이 8개가 64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64개로 되면은 이게 64개의 심볼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심볼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엮어지니까 이것만 6자리를 가지고만 얘기할 수도 있고, 하계와 상계를 가지고만 얘기할 수도 있고, 2, 3, 4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3, 4, 5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게 나왔을 때 또 이건 뭐야? 음양을 뒤집어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일양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한한 도를 이 안에 심볼라이즈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계사의 저자는 인류의 문명사 발달의 과정을 이 괴상에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그랜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랜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고조선 시절부터 여태까지 쭉 오기까지 12.3 구테타에 이르기까지 이걸 우리가 극복해내는 과정까지를 괴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샘플을 말하는 건데, 복희씨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종의 채집경제. 신농이라는 건 이 농사가 들어갔어요. 이 농이 들어갔으니까 이 농이 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이라는 건 이건 문명의 전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작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농시가 일어나서는 이건 이제 농사 짓는 법을, 이게 뭐야, 경작의 이제 경제로 가는 거죠. 경작을 해서 이게 좀 다른 거죠. 버트런드 러셀이 서양 철학사의 서문에서 내가 읽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프루던스라고 말하거든. 러셀이 서양 철학사 앞에 그 서론에 쫙 나갈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프루던스, 비가 오면 맞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프루던스라는 게 신중함이거든. 프루던스. 신중함이라는 거는 이게 자연한테 우리가 그대로만 당할 수 있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먹을 것도 저축을 해놓고 발효 음식도 하고,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니 이런 게 전부 프루던스의 소산이라는 거지. 신중함의 소산인 거죠. 배추 있으면 그냥 거기서 썩고 말하면 그거 아깝잖아. 그 김치를 하면은 그래도 몇 달을 가잖아요. 프루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중함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필로소피, 이 지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의 원조다. 이 말을 하거든. 그리고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 프루던스에서 reason,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거기서부터 인류는 철학이라는 걸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앉아서 추장의 집에도 다 앉아가지고 프루던트,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전쟁이 또 올지도 모른다. 뭐 토론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철학이 나온 거다. 그런 얘기를 기억이 된다고 지금. 내가 옛날에 다 읽은 책들이니까 이게 지금 틀림없어요. 거기에 프루던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농시만 해도 이제 이거지 프루던스지. 이게 경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서 보습을 만들어.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이건 뭐야? 나무를 휘어서 쟁기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문명의 이기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획기적인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다 이거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리키는 거지. 천하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익괴에서 왔을 것이다. 이 익괴에서 왜 익괴가 되느냐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익괴 다음에가 뭐냐면 해가 뜨면 가운데 일주일은 해가 대낮쯤 되면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시장이 형성돼. 시장 경제가 등장하는 거지. 여기에 기껏해 경작한 것을 가지고는 굶어 죽은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물물 교환, 여기도 뭐 물물 교환이지만 시장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농이라는 거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 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내 천하는 3일장이고 뭐 온양은 뭐 4일장이든가 2일장이든가 우리 다음에 그 쓰는데 병천장이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천하지민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천하의 재화를 끌어모아. 그래가지고 뭐죠? 교역을 하면서 교역을 하는 거고, 그 해가 지면은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각득기소라 그러니까 자기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는 것도 되고, 필요한 물건들이 이렇게 교환이 돼서 있어야 할 곳을 다 각기 있어야 할 곳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서합계에서, 그러니까 서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씹는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의미 체계에서 반 거죠. 우회가 이렇게 하면 뭐야? 서합계의 우회가 리괴거든. 그러니까 리괴는 뭐죠? 불이죠, 불. 그러니까 이게 일중이니까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이 떴을 때 밑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괴잖아요. 진괴. 이렇게 진괴. 이 진괴인데 이건 뭐야? 흔들리는 거야. 지진 뭐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땅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지. 이거 카드 셔플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흔들어서 빨리 모여서 물건을 교환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근데 억지로 별의별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걸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주역이라는 거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걸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걸 가득 써놓은 야훼 말 안 들으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우리나라 다 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약적 하나님이지 그게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전부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다 지옥 간다는 거. 이 설교라는 게 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말이 없어. 이거 놓고 이걸 니들이 읽어내. 여기서 문명사를 발견하고 뭐를 발견하라는 건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야. 이 주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는 상이다. 이건 민중들을 흔들어서 움직이게 하여 시장으로 모이게 만드는 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야간 시장이 아니라 주간 시장이죠. 일주이라고 그랬으니까 주간 시장이고, 그리고 3, 4, 5로 들어가면은 뭐죠? 물이 되죠. 물이 되니까 시장이 열리는 데는 대개 이렇게 개천이 만나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는 데가 거기에 모인다 이거야. 그리고 또 여기 호체에서는 간이 되잖아요. 간. 이거 간이지. 이 산이지. 그러니까 산이,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거. 여기에 시장이 열리냐. 근데 또 저기는 왕부지는 또 뭐라 그러냐면 내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래 위로 있는 양효는 시장을 지키는 관소다 이거야. 관리들이 여기서 망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꼭대기에서 이제 망을 보고 있는 이 양이고, 그러고 요 안에 있는 양은 뭐냐면은 취재 관리, 뭐 그 사기치지 않나, 뭐 하는 댕기면서 그
민중 사이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보는 관리. 아니, 어떻게 읽느냐? 주역이라는 건 어떻게 읽어내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위대한 철학은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댓글에 보니까 뭐 어느 책을 보면 하룻밤에 다 읽는 뭐 주역 그런 책도 있으면 그것만 읽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 선전을 하고 있던데 정말 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뭐에 이렇게 속기를 잘하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몇천 년을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 심볼 하나의 심볼의 체계인데 이거 하룻밤에 다 이해한다. 어떻게 하룻밤에 이해합니까? 주역을 뭐든지 쉽게 다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놈들은 싸그리 사기꾼들이에요. 결국 그런 사기꾼들은 전부 결국 여러분들의 주머니 털려는 녀석들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 우파라는 것도 뭐 모이면 돈을 준다니까 그래서 오는 거지 뭐 그 진정한 열망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요번 이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이 사태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게 또다시 뭐냐면 어른들이 뭐 대보를 해서 후학들에게 길을 터준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들이 스스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역사에 확고한 기능을 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했다는 거. 이게 이번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애들이 자기 힘에 의해서 그런 개소리들 뭐 주역도 하룻밤에 다 알 수 있고 뭐 성경에 뭐 하는 건 뭐 성경도 그거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뭘 하려면 평생을 읽고 토론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헌인데 그걸 가지고 뭐 목사가 하루 종일 내 설교 한두 마디 들으면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된다. 사기꾼이지 사기꾼. 이 세상에 그렇게 이해되는 진리는 종교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아무리 간단하고 아무리 단순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배경에는 전부가 복잡한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쓴 책, 이 책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쓴 거예요. 가장 쉽게 쓴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거 그냥 읽으려고 그러면은 졸리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백 강을 하는데 이거를 몇만 명이 계속 따라오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 주역 강의를 몇만 명이 듣는 이 민족을 그렇게 형편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오산이냐는 거예요. 그저 구구단 정도만 아는 사람이 구구단 정도 아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미적분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무슨 대장 노릇한다. 그건 말이 되냐고. 그게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 건데 겨우 그냥 사람 때려잡던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는 모든 게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거 뭐 이것이 저기 한다고 해서 그냥 팍 쓸어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새 세상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란만 오지. 웬만하면 뭐 개헌해버리고 뭐 하고 뭐 선거 기간을 왜 미국식으로 꼭 8년이 돼야 돼? 지금 5년제가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럼 왜 우리가 간접 저기서 뭐 내각제로 가야 할 지금 그 다 지금 한번 헤쳐먹은 놈이 지금 우리나라 내각제였다면은 완전히 그건 지금 벌써
윤석열이가 그냥 싸그리 말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유럽의 정치 체제를 들어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선진적인 뭐 정치 체제를 더 우리가 선진이라고 우리가 전 세계가 따라와야 한다고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주체적인 사유가 없고 왜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철학을 해야 되고 그게 하여튼 왕부지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도 여기 망보는 놈이 있고 여기 망보는 놈이 있고 여기 취재어 있고 이 사람들은 물건을 바꾸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중간에 끊어졌다. 반을 띄어가지고 이거 이게 시장의 모습이다. 아니 이 막대기 이 작대기 심볼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주역의 묘미고 이거는 영원히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역은 한마디로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서합계상을 읽으면서 천안이 음력으로 3일장인데 장날만 되면 사방에서 이제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큰 제백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작은 제백이라고 그러고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 우리 집은 이 꼭대기 큰 제백이와 작은 제백을 거의 다 있는 땅을 우리 집이 차지했어요. 병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었고. 장난이면 이렇게 쫙 언덕 여기 옛날에 여기가 공설운동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 집 뒤로도 여기 공마당이라는 게 큰 터가 있었고 여기 아주 대단한 이 장날이 되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기생집들이 뭐 여관인 이런 게 많았고 쭉 내려가면 여기서 쫙 길어져 여기가 남산에 천안의 남산이라는 남산이 되는데 내가 가장 취미가 있었던 거는 건새우를 이렇게 쌓아놓고 하거든. 지나가다 가지고 건새우 한 주먹 이렇게 해도 뭐 말 안 해. 보면서도. 그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건새우 이렇게 먹으면서 다니면은 그렇게 맛있어. 어릴 때도 말이야. 근데 하여튼 여기서 하루 종일 이 시장이 벌어지고 이 끝에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 되면은 여기 이렇게 천막 저기 아주 여기 막걸리들이 쓴다고. 그러면 이제 온양에서 온 사람들은 온양에서 여기서 이렇게 온양 라디오로 해서 갈 수가 있거든. 온양 사람, 병천으로 빠질 사람, 목천으로 빠질 사람, 온양, 하여튼 이 다양한 그런 패들이 여기서 만나요. 그러고 저녁에 이제 술 들고 뭐 이러는데 내가 박범은 선생하고 옛날에 국악 운동하고 이제 이럴 적에 재미난 얘기를 했거든. 뭐냐면은 이게 전달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그 느낌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이 방이 황토로 이렇게 방을 해놓고 그 황토 위에다가 저 멍석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멍석일 수도 있고 이제 동그란 멍석은 가생이가 다 황토가 그대로 보이죠. 그러고서 시커먼 그 광목 하나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여기 이게 방은 밥하고 이러면 다 여기 따뜻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쑥 들어가서 자고 쑥 들어가서 자는 거지. 뭐 엄마 아버지고 애들이고 뭐 그 이불 하나 큰 거 시커먼 두꺼운 광목 이불 하나 해놓고 애가 똥을 싼다고. 그러면은 거기 이 멍석 사이로 똥이 이렇게 지푸라기 되잖아. 그러면 바깥에는 떡! 그러면 옛날에 우리 때는 어렸을 때 왜 떡구, DOG 그것도 저기라 그래서 떡구라 그래서 개라 그래서 떡! 그러면 개가 올라가지고 싹싹 핥아먹거든. 아주 개들이 와서 싹싹 핥아먹고 내려가. 이게 내가 국민학교 때 보통 내 천안중앙국민학교 친구들 집에 가면은
느끼는 광경이에요. 이 광경은 거의 고조선 때하고 차이가 없어. 이런 삶의 방식. 왜냐면 지금 고조선의 유적에서도 고구려 유적에서 온돌이 그대로 나오거든. 저쪽 중국은 온돌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에도 저 북방 우리 고조선 영역에서는 온돌이 나온단 말이야. 내 인생을 이렇게 봐도 뭐냐면 단군 시대로부터 쭉 내려와서 신라를 거쳐서 고려를 거쳐서 조선을 거쳐서 지금 해방 6.25 직후에가 내 유년 시절인데 이 시절까지는 완전한 컨티뉴이티라고. 이게 지독한 연속의 역사예요. 컨티뉴이티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4.19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16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요 짧은 한 66, 70년의 역사처럼 무지막지하게 단절된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박범은하고 이 국악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 당신이나 나나 자랐을 때의 모습은 사실 고조선으로부터의 연속되단 말이에요. 연속된데 우리가 여기서 같은 인생이라도 여기서 요거 산 5, 60년 동안은 무서운 변화태고 단절태고 이 연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사의 가장 단절적인 역사, 문화의 모습은 내 인생에서 그 10대 이후로 여태까지 겪는 겪는 역사는 무지막지한 정말 변화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역사, 그러면은 백제 음악이나 지금 여기 구한말 때의 음악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냐. 어떠한 이 보편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연속태와 여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여기에 이 변화태 속에 우리 역사가 있는데 이 변화태 중에서 최후의 변화가 바로 12.3 쿠데타 사건이라는 거지.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엄청난 그 연속성 속에서 주역을 이해해야 되고 또 동시에 어마어마한 이 변화, 연속태가 아닌 불연속의 변화. 서양에는 이러한 연속태와 불연속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연속태 속에서 사람을 고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야훼 하나만 믿어라. 맹자만 해도 하나님을 갈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상상이 나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를 갈아버리는 그런 신과를 가지고 있다면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죽이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는 정말 그 지속과 급격한 변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전, 그러한 종교. 종교는 무조건 보수예요. 어떠한 종교든 하느님을 말하는 종교는 무조건 뭐냐면 보수예요. 하나의 틀을 인간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역은 그게 없다는 거죠. 하느님도 없고 하느님이 뭐예요? 하느님이 변화 그 자체예요. 하느님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역이라는 경전은 중국 게 아니라 이게 고조선 거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이 이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오늘날까지 쭉 이 진리를 지켜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헌재 재판도 우리가 성공을 이렇게 멋있게 성공을 해서 마무리를 졌지, 그게 이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역량이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한겨레 신문을 글을 쓸 때 처음에 환웅이 신시를 여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역사도 정말 재건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서 국민들이 가지칠 놈들은 그냥 국민들이 다 칠 테니까 나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역을 마스터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주역을, 진짜 주역을, 역사의 역을 마스터한 거예요. 역사의 역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